6월 13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9, 11은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7, 8, 10, 11은 4대3 또는 5대2의 라인 편성으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9라운드하고 10라운드 선발급에서 우스컵으로 진출을 첫 출전하고 있는 강동주하고 주정원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2라운드 김정우가 직전 회차 우스컵 첫 출전했는데 결승전 2차까지 진입하면서 득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충청권 박준성, 김현경을 상대로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차 가장 큰 특징이 충남 계룡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충청권, 세종권 선수들 박종현, 장인석, 김원호, 류근철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수도권 선수들이 대거 함께 참여했다는 점, 김동관하고 정윤재, 임대성이 함께 충남 계룡팀에 합류했었고, 직전 회차까지 노저 선수로 출전했었던 최순영이 라인을 갈아탔습니다. 비노저가 되면서 충남 계룡팀에 합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충청권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께 훈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같은 팀으로 묶여졌다는 점, 더군다나 최순영이 노저에서 비노저로 라인 전환 시도에 나아갔었다는 점에서 7라운드 최순영이 과연 유지훈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29기 선수들의 선전 가능성, 라인 전환은 최순영이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지 라인 맞대결로 상당히 좀 많이 짜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스컵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원은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문영윤, 강동주, 김종현, 정혜권, 이로키, 권혁진, 백유태, 안지홍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혁진은 특성급 선수인 만큼 문영윤, 강동주, 김종현, 정혜권, 이로키, 백유태, 안지홍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몇 인터뷰 내용 살펴보면 강동주, 우성식, 남용찬, 강병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강동주의 순간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성식이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강동주의 전반적인 시속이 상당히 좀 날카로웠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용진, 김태훈, 전장윤, 이흥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근 자신감을 얻었었던 최용진이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끝까지 버텨내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정원, 장찬재, 안지홍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정원의 선행, 안지홍이 3코너 저치기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양기원, 한재호, 심상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양기원이 1, 2조 통틀어서 가장 빠른 시속감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영윤, 김지훈, 이동근, 박진우, 이상경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주도력 발휘해 나갔었던 문영윤이 끝까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호미컷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영윤, 강동주, 김종현, 정혜권, 이로키, 백유태, 안재홍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비노조 선수들만 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인 만큼 아무래도 윤여범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후차기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성희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고병수가 초반 마크에 나갈 것 같고, 직전 회차 최용진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정원한테도 문영이 상당히 컨디션 좋았었다는 점에서 윤여범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들 편성 중에서는 주도력 발휘 나갈 선수가 류성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류성희가 주도권 잡아 나가고 후미를 고병수하고 문영윤, 여기에 최용진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성희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윤여범이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고 또 후미 견제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희속강만 꺼지지만 않는다면 윤여범이 류성희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간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전 윤여범과 류성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받아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윤여범하고 류성의 동반 입장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미권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고병수가 단연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윤여범의 뒷자리 고병수가 막혀 나가는 윤여범과 고병수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고병수는 마크밖에 할 수 있는 작전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류성이는 내선 잡고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전 윤여범이 류성이를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윤여범의 뒷자리 문영인이 쫓아 나서는 견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류성이가 때렸을 때 윤여범이 몰고 가는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문영윤이 지종을 때만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이를 고병수가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문영윤의 뒷자리를 장찬재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수도권 연합이한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문영윤하고 고병수입니다. 문영윤하고 장찬재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윤여범의 우승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착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종을 때만큼은 문영윤의 컨디션이 좋았었기 때문에 후미 노려보게 된다면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만 문영윤의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여범은 유리할 것 같아요. 후착에서 어렵고 삼복선에서 배당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7라운드 득점에선 유지훈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소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대세력 최성국, 심상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이동군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변수가 직전 회차까지 최순영이 노조 선수로 가입하면서 선전을 펼쳐 나갔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또 토요경주 때는 저측 나서면서 김민철까지 제압, 그 천배 주인공이 됐었던 최순영, 이번 회차부터 충남 계룡팀에 합류했습니다. 최순영이 경기 개인으로 훈련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충남 계룡에 합류하면서 노조가 아닌 비노조로 가입을 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렇게 하고 백유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지훈 입장에서는 경주를 풀어 나가기가 쉽지만 않죠. 이동군이 때려도 어중간하고 최승국이 때려도 어중간해요. 유지훈은 아무래도 최승국만 바라보는 견주를 펼쳐 나가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순영이 직전에처럼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이렇게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백유태도 쫓아 나설 수 있는 편성의 경주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최순영이 저측 나서게 된다면 이렇게야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순영의 뒷자리를 백유태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유지훈이 최성국의 선행활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이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영이 직전 회차처럼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김민철도 꼼짝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순영이 저측 나서게 된다면 이렇게 백유태와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순영과 이렇게입니다. 최순영과 베르크의 동반 입상 함께 차선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최성국이 힘을 써주고 류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영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유지훈하고 최성국입니다. 유지훈하고 최순영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지훈이 최성국의 선행 활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최성국의 선행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순영의 저측에 한방 노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백유태 묶어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국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유지훈은 철저하게 최성국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유지훈하고 최성국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라운드 이차연이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가 남영찬밖에 없어요. 과연 김주동의 견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영찬이 자리 잡고 이차연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차연이 남영찬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는 김주동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황영근이 힘을 쓰고 김주동이 몰고 가고 이상경이 따라 나서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황영근의 선을 김주동이 몰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주동의 호미를 황영근이 막혀 나가면서 동반 입상으로 김주동과 황영근의 동반 입상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는데, 금일도
황영근이 내선 잡게 된다면 김주동이 쫓아가고 이상경까지 따라 나서게 된다면 이찬이 힘든 겨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인 승부, 황영근이 얼마만큼 끌어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긁어준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당 공략부터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주동하고 황영근의 동반 입장을 먼저 김주동하고 이상경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만큼 김주동, 황영근의 동반 입장입니다. 김주동, 이상경의 동반 입장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변주가 아닌 만큼 이차인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남영찬은 몰라도 김주동은 외세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패서인 것 같아요. 남영찬과 완벽한 협곡이 통하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은 가능한 만큼 이찬과 김주동입니다. 이찬과 남영찬은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삼복승에서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찬이 남영찬 활에 나가기도 하기도 그렇고 또 이찬이 남영찬 달고 저측에 타임 잡아 나가기도 결과적으로 쉽지만 않은 편성이 짜여졌어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공략부터 김주동이 최근 자신감을 얻고 있는 만큼 황영근이 땡겨주면 됩니다. 이상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도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의 변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컵 9라운드 비교적 쉽게 짜여진 편성 비노조 선수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김민준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팀 선배 이수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나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주가 긁어주고 유근철 여기에 김민준 이수원 순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민준이 이수원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주의 선행감이 원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발급에서 올라와서 우승급 첫 출전이기 때문에 강동주가 과연 얼마만큼 긁어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우수해서 승급한 선수들 첫 경기에서 이변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나이 어린 강동주가 내선 잡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유근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동주가 긁어버리게 된다면 김민준이 막혀 만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공격적으로 강동주의 선정 가능성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강동주하고 유근철의 동반 입장입니다. 강동주하고 김민준 승급해서 첫 승 거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강동주도 시속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류근철이 타이밍 제자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강동주 그대로 버텨내는 아무래도 9위 기록한 선수라는 점에서 강동주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상, 강동주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민준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류근철을 타겟으로 하는 오히려 수성팀 선배 이수원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김민준하고 류근철입니다. 김민준하고 이수원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 자체가 원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점 잡지 못하고 고전하거나 운 좋게 머리치면 내선 파고 들어가서 우승차지 나갔었던 경주가 많았었다는 점에서 김민준 다소 좀 불안하다. 하지만 재계약 발에 나가게 된다면 이수원보다는 류근철을 활에 나가는 경주 운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동주하고 류근철의 먼저 동반 입상 강동주와 김민준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과 이수원의 연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성팀의 협공 가능성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도 충분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김민준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기량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기량만큼 기복도 상당히 심하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급 10라운드 시속감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원준호 과연 유일한 연대서 세력 고재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준을 앞에다 두고 원준호가 경주 펼쳐 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원준호가 고재준을 뒤에다 붙인다 하더라도 타종부터 때려도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이라든지 주정원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을 의식한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원준호하고 안정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타협이라기보다는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안정이라는 점에서 원준호하고 안정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정원이 힘을 쓰고 원준호가 살짝 좁혀 나간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정원 선발에서 올라왔어요. 주강일의 아들
과연 얼마만큼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이 때려주고 안지용이 몰고 가는 경주 운영이라고 한다면 원준호가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주정원이 얼마만큼 땡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하고 또 주정원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또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버텨내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착순권 진입 가능한 만큼 원창용아들 원준호, 주광이라들 주정원이 자연적인 타협점을 찾아나가게 된다면 원준호하고 주정원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지용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5대2의 싸움에서 원준호가 저치기 타임 잡아나갈 수밖에 없죠. 타종부터 때리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안지용이 전장윤과 호흡을 맞춰나가거나 안지용이 주정원의 선에 활에 나가게 된다면 원준호가 5대2의 싸움에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안지용하고 전장윤입니다. 안지용하고 주정원의 동반 입상, 노저서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 이들 중심으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원준호가 안지용, 주정원과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고재준이 마크되면 3차권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지용, 주정원, 전장윤으로 이어지는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가 타종부터 때려야지만 고재준과 동반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종부터 때렸을 때 고재준 버텨내기도 버겁다는 점, 원준호가 타종부터 때리면 노저서들에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원준호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협공은 다소 힘들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 김동훈이 객관적 기람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라 주력을 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 김동훈 입장에서는 강병석, 김범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강병석이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같은 팀이었었고 금일은 같은 팀은 없어요. 이 점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범중이 김동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쫓아 나서게 된다면 김범중과의 연합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배정현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조보다 않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 김동현 상대를 받아가게 된다면 김범중 마크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물론 배정현도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정현이 또 몸살이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타종 전으로 김동현의 뒤를 꽤 차는 견제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아무래도 김동훈과 배정현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오히려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동훈이 노골적으로 배정현을 챙겨 나갈 리는 없죠. 빼앗아서 따라가긴 몰라도 김범중이나 강병석 둘 중에 한 명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김범중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빼앗을 수 있는 배정현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병석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동훈이 타종부터 힘을 쓰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배정현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배정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정현하고 박진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정현하고 범중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닌 만큼 김동원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승을 거둘 수 있는 만큼 강병석, 김범준 중에서는 김범준과의 연합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뺏을 수 있는 배정현 부상에서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력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2라운드 29기 김정우가 직전 회차 결승전 2차권까지 진입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박준성, 김형경과 연합 이뤄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발에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시속감이 좋은 나이 어린 김정우, 박준성하고는 또 11살 차이이기 때문에 박준성이 힘을 쓰고 김정우와 멀고 하고 김형경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충청권 박준성과 김형경이 인정할 것이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준성이 힘을 쓰고 김종걸 먼저 투입해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김병경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을 쓸 수 있는 박준성과 김종호와 박준성의 연합 가능성 쪽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김정우가 무리해서 팀 선배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박준성이 김영
김명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종훈련때만큼은 김종현의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호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과 박종현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박준성과 김현경입니다. 박준성과 박종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정우가 인정받게 된다면 박준성 활약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쫓아 나서는 견주, 이들 중심으로 3복승은 안정감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기 나이 어린 김정우가 과연 직전회차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 인정받게 된다면 박준성, 김명경과 호흡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히 선발에서 우승급 이후 첫 출전하고 있는 강동주, 주정원이 있고, 또 최순영이 노조에서 비노조로 라인 전환한 7경주라든지 12라운드도 김정우가 과연 세종팀 박준성, 김명경을 상대로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승급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